저 사람들은 방위장이 사립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회사에 따르면 감사 후에 증거를 발견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공시하는 게 정석이지 않았을까요? 만약 CEO가 그렇게 감정에 이끌려서 일을 튄다면 그는 자격이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MG용 심지용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 대표가 11일 하이브와의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하이브의 일방적인 주주관계 파기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이게 인정된다면 민 전 대표는 260억에 달하는 풋옵션을 하이브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죠. 260억이란 돈은 일반인이 상상하기에 어마어마하고 또 그들의 열등의식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해 민 전 대표를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이란 프레임에 가두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민 전 대표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분쟁의 시작점부터 그랬습니다. 작년 4월 22일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의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 씨를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흘러나면서부터였는데요. 민 대표가 어도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고 이것이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민 대표가 2019년 7월 1일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의 걸그룹 론칭 담당을 포함한 브랜드 총괄 임원으로 합류했고 사업 설계와 하이브 로고에 이어 어두워 설립부 제작한 뉴진스가 신드롬급 성장을 하자 욕심이 생겨 이 같은 일을 도모한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당시 어도의 경영권은 이미 민 대표에게 있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뺏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대대적으로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힘을 잃고 민 대표는 그룹이 성공하자마자 그 파일을 혼자 먹기 위해 회사를 배신한 만연한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데는 한 언론이 공개한 카톡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거기엔 민 대표가 뉴진스에 빼돌리라는 모의들한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요. 경영권 탈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독립 시도였던 거죠. 그러나 당시 민 대표와 그 측근의 지분을 합쳐도 20%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민 대표가 어도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방시혁 의장의 도움이 절실했죠. 근데 방 의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나가던 어도어를 매각할 이유는 전혀 없죠. 8스위크인지 20위크인지만 알 수 있으면 뻔히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야기한 걸 본다는 저 사람들은 방 의장이 사립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의문까지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 대표는 닷새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 의장과의 첫 만남과 그 이후 나눴던 카톡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특정 그룹을 밟을 수 있냐부터 해서 뉴진스의 성공을 두고 비아냥되는 것까지 언론들은 이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민 대표가 욕하고 눈물 흘린 부분에 집중했죠. 하나 그 카톡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방 의장이 약속을 어기는 등 그와의 신뢰관계가 바탕난 서사와 그 하이브가 뉴진스를 어떻게 대했나 라는 그들의 태도가 엿보였는데요.
오죽하면 멤버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민 대표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했을까요? 이 설화를 통해 민 대표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카톡이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나 하는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갓집에 전쟁이라도 나라 라고 했다고 해서 내라는 말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너 답답했구나 이렇게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거죠. 또 회견에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민 대표가 해명하기를 바랬던 부분이 배임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애초에 고발한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걸 민 대표가 해명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의 민 대표에 대한 감사. 그 이유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해명 기자회견에서 눈물과 욕설 부각, 긴 영상을 보거나 긴 글을 읽지 않는 이들은 이것만 보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친 게 하나가 있었죠. 바로 하이브가 주식회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안을 노출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 내부 사정을 아는 기자가 이걸 기사로 쓰면 바로 전화해서 단도리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데 하이브는 오히려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 대표가 경영권 전달을 기획했다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아는 것이 저는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욱이 당시 민 대표는 뉴진스를 데뷔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기원했고 뉴진스는 애플은 물론 유수의 기업들의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명품 회사의 엠버서더로 멤버들이 각각 선정됐는데 이는 민 대표가 뉴진스 데뷔 전부터 멤버들마다 어울리는 브랜드를 찾고 연락하고 설득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어도어는 하이브 내에서도 매출 순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CEO를 느닷없이 감당한다는 이야기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금치 못했는데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회사였다면 감사 후에 증거를 발견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공시하는 게 정석이지 않았을까요? 배신자를 어떻게 두냐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CEO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CEO가 그렇게 감정에 이끌려서 일을 튄다면 그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민 전 대표를 자를 명확한 물증이 없어서 그래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던 경찰 사건은 7월 15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고발인은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우리 법이 못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던 하이브의 정체가 또 한 번 통할 뻔한 순간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하이브는 본 사건 처음부터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11일 열린 민사재판에서도 민 전 대표가 올 초 일본에서 투자자를 만났던 제보가 있다면서도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럼에도 당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고
민전 대표는 공격받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이브에 유리한 증거인데 왜 못 내놓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민전 대표의 대리인인 세종의 이승미 변호사는 11일 법정에서 하이브 측에 작년 4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민 대표 감사 관련 기사가 시간 단위로 배포됐다며 기자 단톡방에 하이브 언론 담당관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아내하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냐고 묻자 거기에도 없었다라고 답변했죠. 참고로 작년에 하이브에서나 나올 법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영상과 의료 기록들이 유출되기도 했고요.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막을 시도는커녕 오히려 동대방대 알리고 다녔다면 오히려 그게 배임 아닌가요? 권력은 프레임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전 대표의 가족들은 대중의 시선을 돌리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핵심은 즉 본질은 하이브가 왜 조용히 감사하지 않고 이 사실을 떠벌려서 본인들과 주주들의 재산상의 손해까지 감수했느냐,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 후에 비로소 카톡이니 누가 누굴 만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